뭐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론 요약도 하겠지만 이 책을 제가 왜 번역하고 싶었고 EOC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EOC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미션 이코노미라는 책에서 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진짜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인사이트가 될 만한 지점이 무엇인가를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또 이제 강영석 박사님께서 소장님으로 계신 성공회대 이웃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소속되어 있고요. 사회학자이자 번역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이코노미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이 마리아나 마츠카토라고 하는 이탈리아계 이 여성 경제학자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뭐 그 위대한 수업 EBS에서 하는 그 다큐의 시리즈로 강의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이기도 하고 전작들도 되게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기업가용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가치의 모든 것 이런 책들이 이미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그 책들에서 꾸준히 해왔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션 이코노미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주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시장 혹은 이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때 경제 얘기를 하면 뭔가 기업과 시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뭔가 흔히 말하는 돈이 흘러다니는 민간의 부문이고 어떤 정부나 정책이랑은 별개의 것으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가 이 시장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장이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게 냅두고 그러다가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고치는 정도가 정부나 정책 혹은 사회라고 하는 시장 바깥에 시장 외부의 존재들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어떤 경영, 경제, 시장 활동을 지탱해 왔던 경제학에서의 기본 아이디어였다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만들어 놓은 약간 그거 자체가 신화에 가깝다. 신화 중에서도 잘못되어 있고 나쁜 신화에 가깝고 사실 굉장히 여러 사례들을 보면 정부나 정책 혹은 시장과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라고 시장도 결국 사회에 속해 있는 일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 사회와 시장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는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형태로서의 제도나 정책은 시장을 고치는 역할에 머무는 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형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마리아나 마츠카토의 앞서 말씀드린 두 권의 책과 미션 이코노미까지 이어지는 책에서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공공정책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선을 이루게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리아나 마츠카토의 그런 그 중심 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공공경제학자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공공경제학에서 역할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공공부문에서의 역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공무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보면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시장과의 관계에서 항상 시장 실패가 나타났을 때 그 뒤처리를 담당하는 뭔가 이렇게 픽서로서의 역할, 수리공의 역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걸 넘어서서 혁신을 좀 더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사실은 아무도 이게 될지 말지 모르는 영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왔던 건 전통적으로 사실은 정부가 잘 해왔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션 이코노미라고 할 때 이 미션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뭐 소명이라든지 임무, 사명으로서의 미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쓰게 되는 어떤 그 뭔가 그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회가 부여한 임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가장 직접적인 사례로 이 책 전반에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사례로 거의 소설처럼 막 이렇게 그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있기까지 뒷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을 되게 재미있게 풀어서 쓰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샷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당시로서 굉장한 혁신에 가까웠던 프로젝트가 오늘날의 경제에 던져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역할을 수동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그 당시에 1970년대에도 약간 되겠어라고 하는 일들을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사회가 합심해서 하는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데 21세기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미션을 공동으로 세워서 그 미션을 달성하는 경제를 그 활동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이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미션 이코노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미션 이코노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담대하게 꿈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되게 포부를 심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왜 우리가 어느샌가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 제도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될 만한 일, 이게 가능한가? 뭐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토하고 이게 예산을 들였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인가? 1대1의 어떤 비용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하는 것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그 이렇게 대담한 그 시도를 했을 때 나오게 되는 파생 효과 같은 것들의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달 탐사를 성공했을 때 그 메인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이렇게 만들어내는 파생 효과들로 굉장히 많은 우주까지 인간을 안전하게 보내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었던 기술들이 우리 인류의 생활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전자체온계라든지 아니면 정수 필터라든지 뭐 청소기 가장 최근에 음박 담요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변화들을 얘기해주고 그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기술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까지도 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크게 퍼져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책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 아폴로호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을 이 책에서는 6가지로 크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를 성공했던 변화의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분명한 비전과 목적,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당연히 중요했을 텐데, 그게 그냥 뭔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온 이제 사회의 전 부문, 그러니까 뭐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합심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포인트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조직 변화, 그래서 나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르파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이 그 우주 항공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국방 그 기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당시로서는 민첩성과 유연성을 최우선에 두고 조직 변화를 되게 과감하게 시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편성이라든지 예산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한 평가 같은 것들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파격적이었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제 단순히 국가 프로젝트니까 공공 프로젝트니까 국가가 알아서 할 게가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개방형 혁신인 거죠.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그 민간의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나. 그 과정에서 뭐 갈등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과정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담대하게 미션을 하나 이루자라고 얘기하는 슬로건으로 얘기하는 데서 더 넘어가서 그 미션을 이루기까지의 약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스템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미션 지도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건 다양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해법과 프로젝트가
그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입장, 뭐 예를 들어서 한 사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회에서의 공공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일 거고, 사실은 뭐 EOC 같은 경우에도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개별 조직들이 하고자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얼마나 파격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같은 부분에서 자율성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잠재성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책 전반에서 흐르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여기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부문, 다양한 행위자들의 파트너십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웃시와의 접점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미션 경제라고 하는 걸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자라고 할 때 이웃시는 이미 모두를 위한 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미션이 되게 튼튼한 어떤 경제 주체로서 이 사회에서 미션 경제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미션 경제라고 하는 게 그냥 전체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슬로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실제 그 슬로건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미시적인 실천, 실현에 있어서의 그 관계와 연대의 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이유씨가 강조하고 있는 이윤의 분배 원칙이라든지 그 관계제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미션 경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이 그 어떤 경제 활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공생적 파트너의 좀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EOC에서도 되게 기업 경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리들이 미션 경제에서 이제 이 미션 경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원칙들하고 조금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되게 러프하게만 연결점으로 제안 정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물론 더 정확하게 연구를 통해서 계속 채워나가야 될 연구를 그 연구자로서는 채워나가야 될 부분인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오시에 대한 지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미션을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도 좀 디펜스가 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한 혁신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치와 목적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미션 경제에서도 계속해서 그 가치가 분명하다면 그것에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은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게 이제 EOC 무지개 원리 중에서도 이제 막 찾아보면 노란색이나 초록색이 나오는 뭐 윤리라든지 환경 같은 기업에 있어서의 다른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보태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이제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 파트너십이라든지 요즘 ESG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진정으로 수평적이고 공생적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에 기반한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EOC에서의 지향이 이 미션 경제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나눔 경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션 경제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분배의 원리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대한 경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나중에 일단 뭔가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분배를 논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 선분배, 사전분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뭔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분배를 첫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그 미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투입되는 노동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나눔의 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미션을 어떻게, 그러니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아니면 EOC를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자 차원에서 이 미션을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어떤 모두를 위한 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경로와 방향이 설정되고 그것에 맞춰서 어떤 조직을 움직여 나가고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적절하게 분배되는 형태라고 크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기업이다라고 하면 기업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 기업 안에서 이런 동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어떤 하나의 기업 조직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 미션 경제라고 하는 게 시스템 차원에서의 논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본다면 조금 이 미션 경제 한 축으로서 EOC라고 하는 게 좀 단단히 자리를 잡히면 좋겠다라고 할 때 특히 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평가 부분에 있어서의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충분히 파트너로서 이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투트랙으로 함께 고려하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사이트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책이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되게 실제 실천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예전에도 했던 일을 얼마가 들든 일단 하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들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활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상호작용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관계제에 대한 얘기고 그 사회에 대한 관심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언어로서의 힘으로 작용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